주말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종 비난을 늘어놓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늘어놓는데 이재명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고 오히려 듣고만 있고 오히려 맞장구를 치는 이런 모습을 놓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바로 중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 전체가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을 해도 이걸 무마하고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서 관계 개선에 노력해야 될 그 일을 하라고 보내놓은 주한 중국 대사가 오히려 중국 대사가 나서서 한국 정부를 비난을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경고도 하고 여야 이제 많은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소위 구한말에 나라를 망하게 만든 수구 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냐, 중화 사대주의가 아니냐, 또 조선 인조 때의 그 삼전도의 굴욕을 느끼게 한다,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이 경제 교류가 줄어든 것이, 이게 적자로 돌아선 것이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서로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중국 대사를 만나서 윤석열 정부를 깐 것, 이 본질은 뭐냐, 핵심은 뭐냐, 덜러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재명의 방탄쇼입니다. 핵심은 이재명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사법 리스크, 지금 돈 봉투, 코인, 이어서 이제는 혁신위 의혹 논란입니다. 혁신위를 통해서 이재명이 민주당을 더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재명이 벌인 방탄쇼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정 부분 이재명이 이번에 중국 대사를 만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이 본질은 방탄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운동권에 중화 사대주의, 친북, 친중 이런 이념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무슨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이게 실용주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은 그냥 기회주의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하지 않고 장사 속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삼전도의 굴욕이냐, 수구 봉건 사대부를 연상하느냐, 들러리를 섰느냐, 이런 이야기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전혀 좀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인조 때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중국 대사가 이 외교부, 중국 외교부에서는 국장급입니다. 이 대사 정도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흔들릴 우리 정부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조선 말처럼 외교는 복잡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다. 세계 강대국, 지금 세계 강대국 8위에 드느냐 들지 못하느냐, 이런 정도로 또 윤석열 정부가 정확하게 외교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핵심은 역할 분담입니다. 방탄쇼를 한 겁니다. 중국도 중국 대사를 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하고 싶은 비난을 쏟아부은 겁니다. 중국 대사는 그걸 쏟아붓고 이재명은 그걸 들어주고,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해서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 다음 이재명이 나서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중국 간에 좀 긴장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부분을 자신은 챙기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논란을 일으켜서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지금 각종 비난, 사법 리스크를 좀 벗어나보자, 잠시라도 좀 벗어나보자, 특히 그 혁신위의 이례경 사태를 좀 벗어나보자,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무슨 이데올로기,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정치가로서의 경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고, 자신에게 좀 불리한 것은 무슨 짓이든 발을 빼는 이런 정치꾼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이재명의 방탄쇼일 뿐이었다. 자신의 방탄쇼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외교까지 흔드는 이런 짓거리도 이재명은 서슴없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봅니다. 다음 KBS 시청료 부분입니다. KBS 시청료를 분리해서 받는 게 이게 왜 KBS 무슨 공영방송 체제를 흔드는 것이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 핵심은 이걸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것은 무슨 지금 논리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분리해서 받으면 지금 이 KBS 시청료, 수신료 낼 사람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KBS로서는 심각한 타격이다. KBS의 이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수신료를 분리해서 받겠다라는 것은 그냥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절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깊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걸 놓고 KBS 사장이라는 사람이 김의철이가 무슨 장사꾼인지 정치꾼인지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자 또는 이걸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규형입니다. 전 KBS 이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지금 김의철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쫓겨난 이유는 이 KBS 이사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3,000원짜리 김밥을 부적절하게 먹는데 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쫓겨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시청료 분리 징수가 방송 장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KBS 공영방송 장악은 지금의 김의철이나 지금의 KBS 경영진이 한 짓거리 아니냐? 지금이 경영진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에 납할수록 민노총의 기관방송으로 만든 주역들 아니냐? 김의철이가 그걸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강규형 전 이사는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이겼습니다. 재판에서. 이 자신을 해임한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했습니다. 이 해임 무효 소송,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만에 이 재판에서 이겨서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일하게 이긴 그런 사례로 꼽힙니다. KBS 시청료 분리 징수, 김의철이가 참 부적절한 행동도 하고 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지금 당장의 문제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받을 어떠한 근거, 명분도 없습니다. 단지 억지로 30년 전에 법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 수신료 징수의 편리를 위해서. 그걸 왜 국민이 따라야 하고 왜 용납해야 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선관위 문제, 권익위 문제, 또 이 KBS 문제, 공영방송 MBC 문제가 나오니까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소위 좌파 언론들,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바로 세우기입니다. 공정해야 될 대법원, 선관위, 이런 또 KBS, MBC, 공정이 생명인 이런 기관들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이걸 똑바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선관위,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이걸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비판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세우기입니다.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KBS, MBC, 대법원, 선관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비판의 순서다. 그걸 넘어서서 공정성을 해치려 하고 있다,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비약이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 자녀 특혜 채용 이 부분만 감사를 받겠다라고 해서 감사원이 또 반발을 하고 전체 감사를 하겠다. 감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감사원이 결정할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감사를 받긴 하겠지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우니까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감사원의 감사를 영구적으로 받는 이 체제가 맞느냐, 이걸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이 감사원의 감사 범위는 선관위가 뭐 범위를 정하든 정하지 않든 이 인사 부분, 행정 부분, 이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 회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 부분, 이 행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면 이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하고 싶어도 또 감사원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업무의 성격상. 이 행정,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면 모두 이게 엮여 있습니다. 예산 부분과 또 하고 있는 업무,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까지도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한정해서 칼로 자른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그건 지금 선관위가 그냥 뭐 체면 유지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하니까 체면을 위해서 하는 말에 불과하다.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고 권익위에서도 또 지난 7년 동안 특혜 채용을 전수조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하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경찰,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경찰에서는 이 선관위 간부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노태학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 모두 사퇴를 해야 되고 모두 수사를 해서 이 직원들 전체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급해도 모두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모두 다시 지금 3,000명이나 됩니다. 전국적으로. 직원들도 모두 물갈이를 해야 되고 이 선관위원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들, 지금 임명하는 이 체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각 지역의 법원장들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상임도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임명 체제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건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온 부분입니다. 이걸 이번 기회에 모두 바꿔야 된다. 그 첫 출발은 노태학을 비롯해서 지금 선관위원들, 간부들이 모두 퇴진을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결국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 그게 영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도 손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명수가 항복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소위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이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부장판사입니다. 권영준 서울대 교수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렇게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다. 이 김명수가 8명의 후보를 추렸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또 김명수처럼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대법관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가 거기에 굴복한 것이다. 중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서경환, 권영준은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김명수를 비롯해서 14명 가운데 대법관 13명이 교체가 됩니다. 모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교체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가 제청을 한 서경환, 권영준이 중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수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 자체가 기존의 권위, 기존의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이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상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명수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법을 전문하는 사람들,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서경환, 권영준이
지금 뭐 중도 보수냐 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제대로 전공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권위를 존중하는 그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개혁적 성향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명수가 중용한 이런 판사들, 최근에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이런 판사들은 지금의 법 체계에서도 상당히 일부에 해당하는 굉장히 좀 이상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이제 정상화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짚어야 할 것은요, 이 김명수가 오는 9월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 김명수가 이런 자신의 인사권을 통해서 이상한 재판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권과 관계되는 조국을 비롯해서 많은 재판에 시간 끌기를 하고, 또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는데도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처도 취하지 않은 것, 거의 사법농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수에 대해서, 물론 김명수의 개인적인 비리도 있습니다. 김명수의 이런 개인적인 비리를 비롯해서 이런 사법농단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김명수는 분명히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항복을 한 것도 맞는데, 사법부도 이젠 바로 세우기, 정상적으로 만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먹혀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국가권익위원장의 전현희입니다. 전현희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이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 채택을 하느냐, 어떤 처분을 하느냐를 놓고 지금 감사원의 사무처와 감사위원들이 충돌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감사위원들은 이게 별게 아니다, 사무처에서는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전현희 근무 시간 부분, 전현희가 부적절하게 추미애의 그 아들 병역 문제, 거기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게 관여한 부분, 이걸 봐주는데 전현희가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 결과에 거기에 포함은 시키는데 처분은 하지 않겠다. 기관장은 대외 업무가 많은 점 이런 걸 고려해서 보고서에 기재는 하되 별도로 처분 요구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애매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현희의 감사 결과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추미애 이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추미애 부분은 빼고 이 근무 시간입니다. 이 전현희는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청사에 아침 9시에 출근을 한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세종청사로 출근을 해야 될 때 93.3%가 아침 9시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청사 일대입니다. 서울청사 일대도 97.4% 아침 9시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지금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넘게 지금 아침 9시에 출근을 안 한 겁니다. 이러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공무원이 누가 있으며 회사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감사위원회의에서 기관장의 경우 대외 업무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기관장들, 장관들 대부분 핑계대는 것이 아침 조찬 모임입니다. 아침 출근하기 싫을 때 조찬 모임이 있었다, 아침에 바로 현장으로 출근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20%, 30%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93%, 97%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겁니다. 아침에 아예 아침 9시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용서해 주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현희는 공무원 아닙니까? 전현희는 무슨 이 권익위는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치외법권입니까? 헌법 위에 있습니까? 이걸 용서하면,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공무원들, 회사원들 다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슨 재택근무합니까, 지금? 아니, 무슨 앞뒤 말이 맞는 무슨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를 하고, 기관장이어서 특수한 업무가 있다, 경고한다, 이러면 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다? 대외 업무가 많은 점. 대외 업무가 많으면 아예 출근도 안 해도 됩니까? 10번에 9번을 출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의 복무 기강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해서 전현희에게 적용을 시켜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전현희가 임기가 뭐 한 달 남았는데 왜 쫓아내려고 하느냐 이러고 있는데, 또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도 벌이고, 민주당에서는 또 전현희를 보호하겠답시고 지금 뭐 전현희에 대해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러고,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 국회에서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는데, 공직기강 모두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부분,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을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모레 12일이 되면 의원총회를 열고, 모레 지금 이 돈봉투 게이트의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혁신위원장을 다시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일 오전에 의원총회가 열릴 겁니다. 그때 이 혁신위원장, 이재명이 임명하는 혁신위원장으로 의원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느냐. 그게 돼야,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돈봉투 게이트의 그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도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탄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어쨌든지 막아야 하는데, 이걸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이탈표가 만약 얼마나 생길 것이냐, 이게 지금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할 거냐, 이례경으로 저 사태를 빚었는데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뭐 후보까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모두 쇼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김부겸, 유인태, 원혜영, 뭐 전현희까지 나오고, 이철이, 이해찬까지 나오고, 추미애도 나옵니다. 우상호, 이탄희, 홍익표, 김혜영 전 최고위원까지 나옵니다. 모두 쇼입니다. 외부 인사 중에서 김태일 장한대 총장, 이 김태일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이가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 위촉됐다가 몇 시간 만에 이 사퇴를 했습니다. 논란이 됐죠. 이게 지금 국민의힘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김태일 장한대 총장을 비롯해서 이 외부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목표는, 이 혁신위에 대한 목표는 그 이례경 사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를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하면 반명 비명계에서 자기 체포동의안 오면 통과시킬 거니까, 이탈할 거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겠는데,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으로 혁신위를 꾸려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당내에서 친명을 하면 당연히 반발을 할 테고, 반명을 하면 이재명 죽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인사로 해서, 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혁신위나 비대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당이 거의 무슨 난장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당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 수가 없는 이런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런 혁신위를 한다라고 해도 이재명의 그 최고위원회의, 또 당무위, 중앙위 이런 부분으로 첩첩이 혁신위가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부 인사로, 이제는 이례경 같이 아예 뭐 대놓고 이재명 편, 또 굉장히 정치 행태가 굉장히 수준 낮은 이런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적절하게 좀 외부에서 봐서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이재명 편인 이런 사람, 이재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아마 선택을 할 것이다. 그걸로 12일 날 의원총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이 돈봉투 게이트에 그 관계된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표결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뭐 이재명의 생각, 머릿속의 생각은 중국 대사를 만난 것과 똑같이 방탄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영입을 하더라도 비명반명계의 반발은 더 거세져 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는 12일 이 혁신위원장, 새로 영입하는 혁신위원장, 이게 통과가 되느냐, 누구로 영입을 하느냐, 또 돈봉투 게이트에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에서 몇 명의 의원이 이탈을 하느냐, 이게 참 주목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체제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판가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